Zero Consciousness. Unlock your full potential.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주 한 주 이제 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적용이 좀 되시나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게 좀 잘 되고 어떤 게 좀 잘 안 되나요? 제 상황에서 바로바로 적용은 좀 안 되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아 그건 그거구나 뒤늦게 좀 그런 게 될 때 있고요. 네. 또 동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그렇지 막 재밌게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와닿다기보다는 제 거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더듬는 느낌이 아직 들어요. 그래서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뭐 그렇지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는 약간 뭐랄까 유두리가 있다랄까, 관대하다랄까, 혹은 내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객관적으로 봐주는 것도 참 도움이 되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이제 나를 좀 객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마음이 끼면 이제 뭐가 싹 지나가고 이건 안 보려고 하고 이게 약간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던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봐주던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로 법칙 두 번째 이제 중간의 법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대성을 발견하고 이 상대성 두 개가 서로 쌍소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두 개의 극단을 이제 발견하고 두 개의 상대성을 발견했다면 그 중간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건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중요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계속 낮추려고 해라.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원해 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원해 라는 것을 언젠가는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이 중요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결국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자체를 없애고 내가 이제 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만 해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림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멈출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좋아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법칙인 이제 모순의 법칙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모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창조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창조의 가능성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창조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자는 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창조적인 혹은 정말 무한한 이 가능성에 의한 이제 창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창조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혹은 창조를 하기 위한 그 법칙이 바로 이 모순의 법칙. 제로 포인트는 언제나 이 모순 속에 발견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순은 어떤 모순일까요? 상반되는 양쪽의 다른 입장? 상반되는 니라기보다는 이 모순, 여기서 말하는 이 모순이라는 건 나라는 생각의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내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순의 법칙을 보면은 이제 선과 악의 판단 사이에 존재해라 라고 이제 이 한 챕터가 있는데, 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 이게 악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이미 견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네, 대부분 선을 선택하겠죠. 혹은 악에 꽂힌 사람은 악을 선택하겠죠. 둘 중 하나죠. 다른 선택이 있나요? 두 개를 내놓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은 이제 상대성의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넌 선이냐 악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마치 창과 방패처럼 이게 이겨요, 이게 더 나아요, 이거는 막는 거예요, 이건 공격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두면 우리는 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언제나 이 제로 포인트는 이 모순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자면 이 상대성이라는 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뭐 차가워요, 더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이제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근데 제로 포인트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언제나 중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대성을 발견해서 상대성을 사라지고 상대성 사이에 제로가 있으니까 늘 제로를 발견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제로 법칙이라는 거는 이 제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무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제로를 발견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에요. 근데 이 제로라는 것은 상대성 사이에 존재하기도 하고, 이 제로 포인트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모순 속에서 발견된다. 근데 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그 말은 모순이야. 왜냐면 기 아니면 저거지. 그래서 옳다는 거야. 그래서 나쁘다는 거야. 늘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 관념의 세계에서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순 속에 답이 있는데, 모순적이어 보여도 답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모순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데 저건데, 그러니까 늘 모든 사고방식이 둘 중 하나에만, 그래서 플러스인데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여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는 없어? 중간 답변은 없어? 혹은 네가 말한 이것과 저것 말고 다른 답변은 없어? 그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법칙인 이 모순의 법칙은, 이 제로 포인트가 모순 속에서 존재하는데, 이 모순, 이것과 저것이라는 건 우리의 거대한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대성 사이에 있는 모순 속에 제로 포인트가 있는데, 언제나 이 나의 생각이라는 한계 혹은 상황이 나에게 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데, 아무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절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갑자기 내 인생에 돈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건 상식 바뀌잖아. 돈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뚝 떨어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 일은 벌어날 수 없어. 왜? 아니 일이 그렇게 견적이 그렇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보니까 상황이 이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전혀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야, 창과 방패가 있는데 이 창은 뭐든지 찌를 수 있는 거고 이건 뭐든지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이 이렇게 맞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거면 둘 다 내가 서로 찌르는 게 아니라 싸우는 데 쓰면은 두 개 다 나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건 저렇고 하면서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내 생각에 갇혀서 여기서 또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더 많은 수많은 가능성이 이미 있는데 우린 그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가능성마저도 열어놓지 않고 내 스스로 그거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늘 닫고 있을지 않냐는 거죠. 근데 정답은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가 모순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내가 이 당사자면 여기선 답이 없어요. 나는 나만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제3자가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너도 네 말에 일리도 있고 너도 네 말에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3자여야지 이 둘이 주장하는 것 너머에 새로운 솔루션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절대 그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3의 사람의 관점이 나오려면 이 제3의 사람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던 그 관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3자도 아닌데 제3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 봐라. 전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라. 말도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잖아. 너 입장에서는 아닌데 제3, 제4, 제5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창조는 다른 관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가 계속 두 개가 연결돼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고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갑자기 돈을 주세요? 왜 어떻게 돈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지? 내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너가 받을 만해. 너가 이 돈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거야.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지. 근데 당연하지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하고 내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예. 근데 그 기적이 평생에 한 번 일어나면 좋겠어요? 좀 여러 번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 번. 그렇죠. 저는 그런 기적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특히 우리 센터 인테리어 할 때마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수천만 원씩 돈이 막 갑자기 허공에서 떨어지는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남들이 보면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 능력을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도와주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인 거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평생 이런 창조가 한 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이런 창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기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난 더 이상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창조가 내가 원하는 바가 창조돼 가는 과정에 여러 다양한 가능성들이지 이젠 놀랍지도 않아. 몇 번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들이 더 새로운 방법으로 뭐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점점 내 한계를 없앨 때마다 나는 더 많은 가능성을 얻게 되는데 그럼 창조는 누가 만든 거냐는 거예요. 신이 너 이쁘다 하고 얘다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너 이쁜 짓 했으니까 한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으니까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의 세계를 만난 것 뿐일까요? 나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전자였다면 계속 여러분들은 신의 입맛에 맞춰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착해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을 들어줄까요? 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는 방법은 이거는 창조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다는 거야. 창조의 주체가 난데 내가 어떻게 창조자가 돼? 그건 나라는 작은 한계의 이런 바운더를 벗어날 때 나는 바로 창조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언젠가 닿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원래 여러분들이 창조자였는데 수많은 한계 속에서 잠시 그걸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했다가 다시 봉인 해제된 거냐. 뭘까요? 원래 창조자였는데 원래 창조자였는데 깎아깎아 봉인되어 있다가 봉인 해제된 거다. 네, 여러분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다 여러분들 믿은 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 신만이 나한테 기적을 줄 수 있어 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잘것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신이 되고 싶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나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원래 우리가 무한한 창조력이 있는데 잠깐 봉인됐어. 기억이 잠깐 까먹었어. 그래서 아유, 너 또 까먹었네. 좀 기억 좀 해. 라고 원래 있던 거 맞지? 하고 다시 그 기억을 뭐 회복한다든지 다시 내 거를 찾는 느낌으로 갈 것인가. 뭐가 좀 더 멋지고 쉬워 보이나요? 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견적 안 나오는 이 한계 많은 인간을 신의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원래 신의 씨앗인데 나 원래 신이었는데 이게 내가 또 멍청해가지고 이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또 까먹었네. 내가 또 신이었다는 거 다시 기억하자. 이게 헐빠르지. 어떤 걸 믿고 싶든 그건 당신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신이 믿은 대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원래 이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거를 믿고 그 많은 가능성을 빨리 성취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법칙은 이제 모순의 법칙입니다. 자, 제로 포인트를 찾으려면 이 모순 속에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생각의 논리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창조를 확장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워크북을 이제 같이 할 거고요. 자, 이제 다 나눠 가지셨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초기 명령어 지난번에 다 찾았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 이삿짐과 동시에 다. 초기 명령어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거는 중요한 건데. 자, 이거 한 강좌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1번. 내가 원하는 것에 초기 명령어를 적어라. 초기 명령어를 모르면 창조하기 원하는 것의 코어를 적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편안한 거 원해요. 그냥 따뜻한 거 원해요. 잘 살기 원해요. 그거는 되게 피상적인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기 명령어를 찾는 게 중요하고,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내가 원하는 것에 이제 초기 명령.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거는 정말 내 순수한 원하는 거야. 나 이거 창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창조하길 원하는 것을 적으세요. 초기 명령어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적으세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까지 방해하는 요인을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내가 원하는 것을 초기 명령어를 적어라. 창조하길 원하는 것의 코어. 어떤 걸 적으셨나요? 평온이요. 평온. 좋아요. 그러면 2번.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까지 방해하는 요인들을 모두 적으세요. 온갖 세상의 지식들, 또 제가 지식을 찾아다니고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 온갖 세상의 지식을 찾아다니는 것, 지적인 즐거움. 네. 또 가성비를 계산하는 태도. 가성비,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 좋아. 체력이 떨어질 때 체력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게 방해가 됩니다. 체력이 떨어질 때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방해가 된다. 좋아요. 그러면 그 방해 요인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생각은 포맷하세요. 알겠나요? 자, 네 번째, 초기 명령어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까지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줄 요인들을 모두 적으세요. 명상, 운동, 오가면서 보이는 쓰레기 줍기. 평온을 위해서 오가면서 보이는 쓰레기 줍기? 그냥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선함으로 저를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선행을 베푼다. 네. 그리고 웃기. 평온인데 웃기? 네. 진지하지 않게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고 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태도. 좋아요. 네, 진지하지 않게 편안하게. 네, 좋아요. 자, 그 도움의 요소들은 내 생각의 한계에서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포맷하세요. 평온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자, 초기 명령어의 실현을 위해서 프로세서를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눈 뜨고 하늘을 본다. 눈 뜨고 하늘을 본다. 과정. 고민되는 생각을 하늘에 던진다. 고민되는 생각을 하늘에 던진다. 결과. 눈을 감고 평화롭다. 뭐라고요?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네. 그 결과예요?
눈을 감아 평온하다. 눈을 감으면 평온하다? 다시 말해보세요. 시작? 네? 시작 다시? 똑같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뜨고 하늘을 본다.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가정? 네, 고민되는 생각을 하늘에 던진다. 고민된 생각을 하늘에 던진다. 결과 다시 눈을 감으니 평온하다. 눈을 감으니 평온하다. 야, 평온되기 되게 쉽네요. 평온, 내가 원하는 게 이제 평온인데,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내 고민을 던지고, 눈을 감으면 나는 평온하다. 그렇게 될 것 같나요? 네. 네. 그게 어려운가요? 그게 안 될 것 같나요? 평온을 하는데 더 어려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온은 그렇게 쉬운 걸까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지겠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쉽다고 생각하니까 쉬워지네요. 한없이 쉬워졌네요. 네. 자, 여기 제가 예를 적어놨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넣는다. 잘못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누구는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이 제로 포인트는 모순 속에 존재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게 모순이라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일이 풀리는 거,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끝. 코끼리 넣었잖아.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는 내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늘을 봐. 고민을 던져. 눈 감아. 나는 평온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됐죠. 자, 7번. 그 사이에 벌어질 창의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뭘 적었나요? 나는 자연의 일부다. 나는 자연의 일부다. 네. 자연과 합일감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자연을 누린다. 자연 속에 편안하게 쉬고 자연을 누린다. 네. 내가 생각을 고민을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자연이 함께 처리를 한다. 내가 고민을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자연이 알아서 처리한다. 네. 나는 생각이 자유롭다. 생각이 자유롭다. 네, 고민하느라 쓴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지니 나는 그냥 기분 좋은 일을 즐겁게 한다.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즐거운 일을 하면 되죠. 네. 자, 7번에 더 많은 힘을 줘볼까요? 네. 아까 내가 2번, 4번 아까 포맷했죠? 내가 적은 2번, 4번 이건 내 생각이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포맷. 그리고 6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그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7번 무한한 가능성이 이것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나는 평온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삶은 마법 같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놓아버릴 때 내 삶은 새로운 가능성들의 기적들로 펼쳐질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은 내 생각의 한계를 놓아버릴 때 당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는 나의 한계를 놓아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자, 사랑해 볼까요? 이 명령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자, 2번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까지 방해하는 요인을 모두 적으세요. 금전적으로 부딪히는 상황들, 금전적으로 부딪히는 상황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들,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 무언가 실행하려고 할 때 저지되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 뭘 실행하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상황들. 네, 그 방해 요인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생각을 모두 포맷하세요. 됐나요? 자, 4번 초기 명령어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까지 현실 속 도와줄 요인들을 모두 적으세요.
작은 목표 달성. 아주 작은 목표 달성.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기. 잘하는 걸 찾아보기. 작은 행복감 느끼기. 작은 행복감 느끼기. 좋아요. 나는 이 방법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도움의 요소들은 내 생각의 한계에서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포맷하세요. 왠지 2번은 지우고 싶고 4번은 지우기 싫죠. 왜냐하면 2번은 나를 방해하는 거니까 쉽게 버리고 싶고 4번은 나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버리기 싫죠. 그래도 버리세요. 이건 내 생각의 한계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그렇게 쓸데가 없는 것 같아. 네.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더 희한한, 더 가능성인, 더 창의적인 그 무언가가 필요한 거지. 내 머릿속에서 자꾸 나오는 건 오류가 뭔가 많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포기하라. 그런가요? 자, 6번 초기 명령어가 실현되기 위한 프로세서를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시작. 나의 멋진 점을 찾아본다. 나의 멋진 점을 찾아본다. 과정. 다 멋지다. 부족한 게 없다. 다 멋지다. 결과. 내가 어떤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나 자체가 사랑이다. 어떤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나 자체가 사랑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멋진 점을 찾아본다. 나의 멋진 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다 멋지다.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없다. 나 자체가 그냥 사랑. 뭔가 이유가 없다. 나 자체가 사랑이다. 더 간단하게 해볼래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 닫는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줄여볼래요? 아까 시작 뭐라 그랬죠? 이거 시작을 바꿀게요. 나를 알아. 나에 대해서 알아본다. 오케이. 시작 나에 대해서 알아본다. 과정. 굉장히 단순하게 바꾸세요. 아까 뭐라고 적었어요? 과정? 과정 다 멋지다. 부족한 게 없다. 자, 시작 나에 대해서 알아본다. 과정. 나는 모든 게 완전하다. 결과. 나는 사랑이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빼라고. 예. 시작 나에 대해서 알아본다. 과정. 나는 완전하다. 결과. 나는 사랑이다. 네. 뭐든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넣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무슨 모델의 냉장고를, 코끼리만한 냉장고를 구해 와가지고 코끼리를 이렇게 안내해서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다 됐고,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 닫아, 끝.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다 필요 없어. 왜?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싶고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해? 사랑을 느끼는데 복잡해요? 사랑을 찾는데 복잡해요? 아니지. 사랑을 느껴보려고 한다. 나를 느낀다. 사랑 느꼈다. 끝. 사랑을 찾으려 한다. 나를 느껴본다. 나는 사랑이다. 끝. 행복을 찾으려 한다. 행복을 만났어. 행복하다. 뭐든 단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을 그런데 찾죠? 근데 사랑을 내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든 과정은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말고 자 7번 그 사이에 벌어질 창의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볼까요?
재밌어요. 아, 내가 하는 게 다 재밌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들을 할 때 만족감이 엄청 크고 네. 그냥 그런 걸 하는 제가 너무 좋아요. 그냥 뭐 그런 걸 하는 게 재밌다. 네. 좋다. 네. 그냥 좋아. 뭐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 아, 내가 하는 모든 게 그냥 좋아요? 좋아요. 또 7번 또. 또요? 응. 창의적이게. 내가 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일들이 나에게 또 일어날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연결돼요. 그래, 의도하지 않는 사람이 연결된다. 또 창의력을 발휘해 보라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돼서 사랑을 느꼈어요. 뭐 이렇게 창의적이게 누구한테서 유명한 누구를 만나서 내 사랑을 느꼈어요. 이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자꾸 저한테 누군가들이 먹을 거를 사주고 술을 사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본인 경험담이에요? 경험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 나한테 먹을 거 자꾸 사줘요. 경험담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일들이 또 벌어질까요? 상상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지금 머릿속에 든 것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라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상상이라고 얘기하는 더 창의적인 뭐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요. 그건 좀 뻔한데. 나한테 함께한 사람이 모두 행복해요. 그렇게 소소해요? 뭔가 창의적이고 신박하고 신선하고 내가 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내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떨까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계속 진행이 너무 많이. 더 많이 상상해봐. 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제발 좀 창의적인 상상을 하나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어도 돼요. 이건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 과정이잖아요. 제가 놀이공간을 하나 만드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내가 놀이공간을 만드는데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또 직업이 한 개가 아니라 한 5개는 돼요.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5개예요. 또 부모님한테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사드려요.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드려요. 좋아요. 중요한 건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네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게 나를 느끼고 내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에 일어날 아름답고 창의적인 과정들이라는 거.
그 과정에서 사랑을 찾겠네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맨날 많죠. 아? 맨날 많죠. 맨날 많아? 네. 사랑이 많죠? 그 사랑이 되겠네요. 자, 7번이 내 삶에서 펑펑펑 일어나면 어떨까요? 7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희망 고문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자, 아까 2번, 4번은 내 생각 속에서 적은 거고 7번은 내 생각 속에 내가 늘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쓴 건 늘 내가 뻔한 생각,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좋고요, 이건 나쁠 거고요, 이건 선하고요, 이건 악하고요. 그놈의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요. 좀 다르게, 창의적이게 내가 안 한 전혀 새로운 생각들을 해보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해. 그럼 아마 그때쯤 여러분들은 내 삶이 달라졌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 삶이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어. 내 삶이 변했어.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내가 달라졌다고 느꼈겠죠.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고만고만한 내 삶에서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니까 내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바뀌니까 창조가 일어나.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일어나. 근데 그게 내가 창조의 힘을 얻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래 창조의 힘이 있었는데 그게 발현이 된 걸까요? 네. 여러분들은 내가 창조에 이렇게 내가 제로를 배웠더니 창조를 습득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습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습득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기존에 하던 거를 못하게 하고 걷어내고 포맷시키고 야, 좀 신박하게 좀 새로운 상상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건 가르친 게 아니지. 원래 그런 애를 다시 잘 기능하도록 만든 거라고요. 그놈의 상상을 못해서. 상상만 할 수 있어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상상을 못해가지고 맨날 상상의 스케일이 요만해. 저는 이것밖에 상상이 안 돼요. 아니 그 실제로 일어나는 거 말고 이건 상상이라니까. 야, 상상 좀 스케일 크게 해봐. 상상인데 왜 못해요? 상상할 수도 있죠. 누가 그거 지금 당장 하래? 아니잖아. 이건 상상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상조차 못하고 나는 늘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무슨 도움이 있어서 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되고, 지금 내 모든 생각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을 만들었고 내 생각이 이 꼬인 삶을 만들었고 내 생각이 이 안 되는 삶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꿔라. 그 생각을 포맷시키고 야, 그렇게 제발 좀 기다 아니다 생각하는 것 좀 버리고 좀 신박하게 새로운 생각 좀 할 수 없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는, 이 창조의 지점은 너가 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너머에, 너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너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이게 상상뿐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 그게 상상이 아니라 너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모순이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선택할 거예요? 모순을 선택할 거예요? 모순. 나는 모순같이 느끼죠. 근데 이 모순이 아니라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 모순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창과 방패를 왜 둘 중 하나만 자꾸 고르려고 해? 둘 다 가지고 그냥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잖아. 왜 그거를 뭐 이건 저렇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왜 자꾸 그러고 있어? 그냥 둘 다 사서 원하는 걸 하라고. 이렇게 심플한 거를. 할 수 있겠나요? 지금 1강, 2강, 제로법칙 1, 2, 3 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뭐였죠? 상대성. 이 모든 건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상대성 중간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중간이 어디예요? 제로 포인트죠. 근데 이 제로 포인트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순을 뛰어넘어서 선택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사이인데 그게 너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전혀 새로운 답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된다 안 된다 또 자꾸 이러지 말고 그냥 선택을 하라고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Create your life with Xero.